안녕하세요, K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취업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아마존 취업기? 물론 저는 정말 긴 고민 끝에 아마존에 가지는 않게 되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아마존의 면접 이야기 혹은 이제 취업 과정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듣던 대로 아마존은 정말 단계도 많았고 각각의 단계를 준비하면서 정말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를 지나면서 후회하는 점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다른 인터뷰를 할 때 도움이 된 것도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걸 후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미리 하신다면 앞으로 실수할 것도 안 할 수 있고 좀 적게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회계법인에서 5년 정도 회계사로 일을 했었고, 일을 한 후에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좀 약간 안주하는 시기가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지역도 새로운 지역에 가고 싶었고, 좀 분야도 새로운 쪽으로, 물론 제가 회계사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마케팅 쪽이나 뭐 완전 뭐랄까요, 뭐 제조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뭔가 새로운 오퍼튜니티에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액티브리 지금 아니면 안 돼라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쯤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원을 해보게 된 것 같고 정말 이번 이직을 하게 되면서 느낀 점이 이게 사람이 정말 마음이 너무 급하고 너무 절박하다 보면 정말 최상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좀 약간 먹구름이 낀다 그래야 될까요? 뭔가 똑바로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이 급하고 내가 빨리 뭐를 해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힘들 텐데 저는 이미 만족하면서 물론 힘든 점도 있었지만 만족하면서 다니던 직장이 있던 상태에서 조금 더 나은 곳, 조금 더 새로운 도전, 조금 더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급박하거나 막 이건 아니면 안 돼. 이 정도의 절박함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2019년 12월에 결국 이직을 하게 됐는데 2019년이 가기 전에는 이직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2019년 초부터 이제 계속 왜 올해 new resolution 이런 거 있잖아요. 올해의 결심 같은 거 할 때 저의 결심은 그거였어요. 2019년에는 이직을 하자, 새로운 도전을 하자라는 게 저의 결심이었고 2019년이 마치기 2주를 남겨놓고 그 결심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쨌든 한번 결정을 내려서 이 직장에 가게 되면 적어도 뭐 1년, 2년, 3년은 있을 거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인생에서 1년,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곳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대충 결정해버리기에는 그냥 중간에서 컴프로마이즈 그냥 조금 너무 그 무게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히 조급하거나 절박한 상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상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을 생각해보니까 첫째는 지역적으로 제가 미국 동부에서만 학교도 다니고 5년 동안 워싱턴 DC에서 직장 생활도 했기 때문에 DC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유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뭔가 저는 이제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 있고 미국 회계 쪽만 일을 했기 때문에 유럽의 회계 규칙이라던가 세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의 스킬셋을 넓히면 좋겠다라는 게 컸고 그리고 분야 쪽으로는 약간 재무나 회계 분야에서 뭐든지 좋을 것 같다. 그쪽에선 좀 오픈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어떤 포지션에 대해서 막 꼭 이 포지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한 살 나이 더 먹기 전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포지션 자체에서는 조금 오픈 마인드로 내가 내 자격증이랑 나의 이제까지 쌓아온 경력이나 지식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다 정도의 오픈 마인드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일 처음 먼저 한 일은 서류 전형에 지원을 하는 거겠죠. 물론 서류 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레주메도 업데이트하고 회사마다 다르게 좀 변형할 수 있게끔 템플릿 커버 레터도 업데이트하고 이래서 레주메랑 커버 레터 템플릿 같은 거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서류 전형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서류 전형을 지원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메인 회사 웹사이트 예를 들어 뭐 도이치뱅크다 독일은행 도이치뱅크다 하면 도이치뱅크.com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다 그러면 amazon.com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웹사이트 페이지에 구인란이 있거든요. 뭐 jobs라던가 looking for people 뭐 이런 식으로 구인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메인 웹사이트에서 구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을 법한 포지션에다가 directly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어플라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미국 웹사이트 중에 LinkedIn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자기 약간 SNS 같은 건데 Professional Social Network 같은 거예요. 내 사진도 넣고 나의 경력도 넣고 그래서 뭔가 SNS 같은 건데 프로페셔널에 대한 거. 그래서 나의 일 경력, 나의 학력, 나의 스킬셋, 나의 네트워크 같은 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내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링크드인에 이제 jobs 페이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available한 포지션들 올라오는 그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뭐 international tax라던가 뭐 accountant라던가 CPA라던가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나오는 포지션 중에 이제 또 지역별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룩셈부르크, 뭐 스위tzerland 뭐 이런 쪽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뜨는 것들 웬만한 건 다 이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건 다 어플라이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유럽에 어플라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누구나 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서류 전형을 정말 많이 넣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 많은 서류 전형 중에 면접을 한번 보자 혹은 뭐 온라인 채팅, 온라인 이제 화상 면접을 보자라고 연락 온 곳도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서류 전형 보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놓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처음 취업할 때 그 과정 속에서도 정말 수많은 곳에 제 이력서를 뿌렸지만 딱 한 군데 연락이 왔고 그 딱 한 군데에서 면접을 어떻게 잘 봐서 결국 인턴십까지 이어졌고 인터타임까지 이어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잘한다고 자랑하긴 그렇지만 이번에 이직할 때도 그랬고 처음에 취직을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서류 전형은 거의 웬만하면 다 떨어지고 어쩌다가 한두 군데 면접을 본 게 끝까지 잘 진행이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에 이제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Do you have work authorization to work in Europe? 그래서 뭐 유럽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 비자가 이미 있느냐, 혹은 뭐 영주권 같은 게 있느냐, 아니면 유럽 시민이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일을 하려면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처럼 유럽에서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스어드밴티지에 플러스 이런 일할 수 있는 그런 신분 문제조차도 해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했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도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게 없어서 그저 그냥 막 약간 맨땅에 헤딩하기 식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디렉션을 바꿨어요. 그냥 미국에서 동부 쪽이 아닌 차라리 DC 쪽이 아닌 뉴욕 쪽으로 가보던가 아니면 서부 시애틀이나 아니면 실리콘밸리 쪽으로 가보고 싶다라는 쪽으로 조금 마음을 바꾸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어플라이를 해봐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지인 중에 아마존에 다니는 분이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힘들게 이제 지인의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리퍼럴로 아마존 이제 룩셈부르크 포지션을 넣긴 넣었어요. 그 포지션이 제가 정말 제일 가고 싶었던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지션에 넣었는데 아무래도 리퍼럴로 이제 지인 추천 전형이죠. 리퍼럴로 하다 보니까 연락은 왔어요. 보통 다른 데는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고 얘기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지인 추천을 통해서 리퍼럴로 하다 보니까 리크루터한테 제 레주메가 디렉트리 가다 보니까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다고 그 연락이 오긴 왔더라고요. 아마존 룩셈부르크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아, 뭐 너의 스킬셋 다 좋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결론은 똑같죠.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 하지만 너의 스킬셋 좋아 보이니까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포지션 중에 너의 스킬셋이 좀 더 어울릴 만한 포지션이 열린다면 우리가 그때 너한테 연락을 할게. 이렇게 와서 저는 되게 상투적인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뭐 그냥 떨어뜨리기 미안하니까 하는 소린가 보다 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한 달쯤 지났을까 연락이 정말 온 거예요. 저는 정말 그냥 상투적인 얘기로 한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나를 기억해주고
너 이 포지션에 관심 있니? 라고 연락을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좀 진지하게 시애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시애틀 하면 그냥 스타벅스 1호점 있는 곳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메일을 받고 아 내가 정말 한번 어플라이를 해볼까? 어쨌든 좀 나날이 유럽은 힘들어진 것 같고 나는 2019년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고 근데 벌써 6월 7월이 됐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추천해준 포지션 잡 리퀘어먼트 같은 것도 제가 읽어봤어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그쪽 비슷한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했죠. 아, 나 관심이 있다.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좋다. 그러면 내가 온라인 인터뷰를 스케줄링을 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메일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보내줬어요. 6가지, 7가지 질문을 보내줬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별건 아니었어요. 제가 정확한 이메일이 뭐였는지 verbatim 이렇게 알려드리긴 힘들지만 대략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연봉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게 잘 될 경우에 한 언제쯤부터 몇 월쯤부터 일을 와서 시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뭐 학력은 어떤 공부를 했느냐, 그리고 왜 아마존에서 일하고 싶으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동부 쪽에 제가 살고 학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미국 서부로 이사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서면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물론 단연코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y do you want to work at Amazon? 이겠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느냐, 왜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냐, 일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답장을 써서 보냈죠. 그래서 보내놓고 이제 스케줄링 이메일이 와서 스케줄이 되고 45분짜리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해놓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모든 과정이 되게 빨랐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인터뷰를 봤으면 그 다음 주 화요일쯤에 2차 화상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면접은 이제 그 리크루터랑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과가 됐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첫 번째 화상 인터뷰였고요. 세 번째 단계가 두 번째 화상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45분 동안 또 화상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되게 어색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다른 회사랑 화상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새롭거나 막 몰라서 어렵고 이렇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처음 보는 분이고 좀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게 될지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많이 떨렸던 것 같은데 제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리고 넘버 원 그리고 무조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질문 같은 경우는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예요.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건데 이건 정말 제가 whole separate 비디오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 Tell me about yourself에 대해서는 정말 자다가 찌르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고 아무튼 45분짜리를 두 번을 봤어요. 한 일주일 인터벌을 두고 그래서 두 번째 화상 인터뷰를 보고 나서도 되게 꽤 빨리 그 대답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팀이랑 좀 더 얘기해보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메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정말 좋은 결과가 돼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든 안 하든 중간에서 리크루터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한 이 정도 며칠 있다가 연락을 줄게 라고 이렇게 언지를 해주면 너무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는 고맙죠. 그냥 불안하고 내가 잘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데 이제 중간에서 중간 스텝들을 다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을 더 기다리니까 이제 리크루터가 이제 최종 팀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저한테 연락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팀은 꽤 만족했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싶다. 그 다음 단계는 온사이트 인터뷰다 해가지고 정말 시애틀에 있는 그 아마존 본사에 제가 가는 거예요. 직접 가서 정말 대면을 해서 얼굴 보고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무려 6분이랑 1대1 면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씩 45분 동안 6분과 총 인터뷰를 하고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는 거고 점심시간에는 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랑 같이 1시간 동안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총 6분이랑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 동안에는 또 제7의 인물 7번째 새로운 인물과 같이 점심을 먹는 건데 점심 먹는 시간만큼은 이제 면접은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제가 만약에 잘 돼서 조인할 경우에 같이 동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의 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 있고
뭐 그냥 살고 있는 시애틀 분위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뭐 다양하게 그냥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막 점심시간에 너무 막 나가고 너무 편하게 대하고 이러면 다 리포트가 되기 때문에 이 면접의 일부인 거죠. 오전에 4분 45분씩 인터뷰하고 중간에 점심 1시간 이분이랑 새로운 분이랑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오후에 2분이랑 더 인터뷰를 하고 이제 한 3시, 4시쯤 마쳤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보는 분들은 제가 일하게 될 팀의 가장 높은 분도 있었고 시니어 포지션, 매니저 포지션 같은 중간 관리자 포지션들이랑도 인터뷰를 받고 다양한 레벨의 포지션들과 인터뷰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다 1대1 인터뷰였고 인터뷰 질문들도 되게 테크니컬한 게 많았어요. 이제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2가지예요. behavioral이라는 타입이 있고 technical이라는 타입이 있고 behavioral 타입 중에 뭐 situational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behavioral, technical 이게 크게 2그룹으로 나눠서 보자면 behavioral은 좀 더 행동에 대한 거예요. behavior, 행동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나의 성격이나 나에 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너를 되게 힘들게 하는 부하 직원이 있는데 이 부하 직원과 어떻게 이렇게 좀 잘 꾸려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겠느냐라던가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이냐 그리고 왜 그걸 좋아했느냐라던가 금요일 저녁인데 상사가 아주 급한 일이라면서 일을 시켰다. 근데 금요일이 아버지 환갑잔치다. 그래서 환갑잔치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청 급하고 엄청 중요한 일을 시켰다.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거고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트 할 거고 어떤 식으로 가장 optimal한 리저트를 도출해낼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behavioral interview question이고요. 이제 그거와는 다른 테크니컬이다라고 하면 좀 더 직무에 관련된 얘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회계사니까 뭐 세법에 관한 거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뭐 조세 개혁이 있었잖아요. tax reform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tax reform에 대한 거, tax reform의 impact에 관한 거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던져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thought process를 step by step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던가 꽤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다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봤기 때문에 아마존은 테크니컬한 걸 많이 물어본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제가 경험이 없는 거 제가 전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이 있는 부분 제가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체적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얘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서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오퍼를 주고 싶다라고 오퍼 레터를 받진 않고 전화로 먼저 verbal offer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쯤에 제가 구글에서도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collaborate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았고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뭐 아마존 베네핏이 어떻게 되냐 뭐 어떤 게 좋냐 왜 왔냐 뭐 되게 다양하게 실제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었을 때 되게 it made me feel excited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part of this team이 돼서 한번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흥분되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꼭 가고 싶었고 구글 같은 경우는 너무 유니크해서 구글에서의 인터뷰도 너무 좋았고 만났던 분들도 좋았고 되게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내렸던 결정 중에 정말 역대급으로 힘든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까웠어요. 너무 좋은 익스피리언스였다. 하지만 결코 그 오퍼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쉽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되게 리얼? 현실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하고 이 리크루터와의 릴레이션십을 쌓고 면접을 보고 그래서 땡큐 레터도 보내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뿌려놓고 하나 걸려라. 물론 처음엔 그랬지만 면접을 보면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게 되고 나의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이게 릴레이션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그냥
뿌려서 하나 걸려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앞으로 이 사람과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겠구나. 그리고 이 회계사, 회계바닥, 회계업계의 바닥, 이 좁디 좁은 바닥에서 내가 설사 지금 아마존을 가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아마존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분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젠가 어디선가 이분이랑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되게 진지하고 진실되게 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존 서류 지원할 때부터 합격을 받기까지의 총 10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느낀 것과 이 과정을 이렇게 한번 얘기 드려봤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드렸는데, 저는 인터뷰를 볼 때마다 인터뷰 본 한 분 한 분 모두 땡큐 레터를 보냈어요. 저한테 어쨌든 그분은 하루 일과 중에서 1시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저랑 얘기를 한 거잖아요. 면접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의미로 이메일을 보내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평가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비즈니스 에티켓이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땡큐 레터는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가, 어느 정도 길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 짧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stay tuned 해주시고, 그때까지 여러분 잘 지내시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Bye everyone.